스마트 시티 만들려는 전략, 이번 우한폐렴을 이용해서 야 화폐 서로 돈으로 만지는 거 위험하잖아. 카드 위험하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현금 거래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네? 저도 거의 현금 안 갖고 다녀요. 카드로 결제하지. 거의 현금 안 써요. 근데 이 기사 보면 뭐예요? 돈이라든가 카드를 만지게 되면 서로 만질 때 없는다예요.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제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떤 물건을 사건 뭐를 할 때 결제해야 되잖아. 근데 신용카드도 안 된대. 왜? 신용카드 이렇게 서로 계속 내 카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할 거냐 계속.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묻는다는 거지. 전염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가상화폐로 가는 거죠. 얘는 지금 이 작업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번 우한폐렴을 통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공작들은 깨알같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과연 챌지 안 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앱 까는 거. 자가격리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전부 체크한답니다. 핸드폰 꺼도 작동이 된대요. 위치 이동하는 건 다 탐색이는데 감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 그리고 요 이야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또 한번 강조하겠는데 그 지금 집회하면 안 됩니다. 집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얘들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잠깐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지 다 보이겠다. 이게 아니구나. 이건가? 이렇게 봐야지. 사망자 절대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63에서 95살 노년층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안 나요. 그리고 그 65살 이상의 인구 비율이 일본 28.4%, 이탈리아 23%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한폐렴은요. 걸리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죽을 때는요. 나이 든 사람이 죽습니다.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죽어요. 왜냐고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망을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를 보잖아요.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선거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조급하다고요. 조급해. 왜? 이번에 정권을 바꿔야만 우리가 공산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파 쪽 안에서. 당연하죠. 조급하죠. 시간은 촉박해요. 선거는 4월 15일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거의. 조급한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빨리빨리 확산시키고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고 우파 쪽 사람들을 찍어서 국회의원들도 우파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태극기 집회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거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장난을 칩니다. 통계 장난. 무슨 말이냐? 그 몇 달 전서부터 지하철에서도 쓰러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국처럼. 갑자기 픽픽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안 나. 네. 나도 우한폐렴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진천에서 죽은 중국인 있죠? 그 어디 뭐 발견됐다며? 그 사람도 우한폐렴은 얘기를 안 해. 그냥 죽었다야. 끝. 10중 8구 우한폐렴일 텐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한폐렴은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많이 번져서 그 사망자가 많이 나냐면 병원입니다. 의료원 쪽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나이 든 환자들이 많아요.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한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죽겠지. 이미 면역력 상태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병이 걸린 사람한테 또 하나의 병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사망 확률은 올라간다고. 죽는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가지고요. 통계 장난이 가능합니다. 통계 장난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요. 그냥 냅둬요. 지금은 대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은 말을 했어. 좌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우한폐렴이 는 게 아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학 기술로 우한폐렴에 걸리는 확진자들을 많이 찾아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칭찬받아야 되는 개소리 했거든요.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는 말이야. 왜냐? 대구만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니까 그렇지. 대구만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니까 대구에서 왕창 나오죠. 다른 데는 조사 안 했잖아 별로. 그러니까 안 나오지. 결론적으로 안 나오죠. 왜? 아니 검사를 해서 찾아서 확진자를 집어넣는 건데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어? 아 우리 김어준 씨 큰일 났죠 진짜.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환자를 편파적으로 검사하는데 어? 편파적으로 검사하는데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러면서 대구랑 신천지 쪽으로 완전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천지 폐렴이지 대구 폐렴이 이런 개소리 떨고 있잖아. 어?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작정을 쓰니까 대구 쪽에서도 우한폐렴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없다가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다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서 점점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어? 근데 뭐 유태현님, 박사님 방송이 위태위태해요? 뭐가 위태위태해? 이것도 하자마자 폭파되려나?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반중 집회도 대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들. 부산,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구에서도 많이 오니까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선거를 몇 주 앞두고 한두 번 정도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태극기 집회 사람들은. 어? 선거 1, 2주 남겨놓고 대규모를 한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들이 단결돼 있다. 우리들의 힘이 살아있다는 걸 뭔가 느껴보고 싶거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껴보고 싶거든, 그거를. 근데 얘네들은 그 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 순간을. 왠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아이고. 우한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사망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 고령화와 관계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일본도 아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 집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집회를 해버리고 나면은 갑자기 전국적으로 사망자 통계가 늘어날 겁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전국적으로. 왜 그러느냐? 통계를 잡을 때 통계의 기준을 지금 바꿔놨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구에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한폐렴 환자들이 발생을 하느냐?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를. 뉴스에도 지나가는 뉴스로 여러 번 나왔었죠. 자기가 우한폐렴에 걸린 것 같아서 보건소에 갔는데도 검사를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장비와 검사 장비, 이런 뭐 키트 이런 것들을 대구 쪽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가봐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혀요. 그리고 대구만 조져버린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갑자기 400명이 나타났죠. 왜 그랬어? 검사 안 했잖아요. 검사 안 하다 검사하니까 우와 하고 나타나 버린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400명, 500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통계 조작 쉽다고. 왠지 아세요? 조사 시작하면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령자 위주로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라도에 가서도 병원만 조사해도 사망자 많이 나옵니다. 병원만 조사해도. 아니 전라도 쪽 병원에는 조선족 간병인 없어요? 다 있다고. 여태까지는 통계를 잡을 때 그냥 원래 그 환자실에 누워 있잖아. 누워 있다 병 걸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원래 병원에 입원할 때 걸렸던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통계를 잡다가 태극기 집회를 대규모로 하고 나서는 그 통계를 갖다가 갑자기 무한폐렴으로 돌려버린다니까. 왜? 검사하면 어차피 폐렴 나오거든. 응? 그렇게 된다니까요. 검사하면 나와요. 요양원한테 검사하면 다 나온다고.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도요. 간병인하고 요양사는요. 조선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때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통계를 안 잡은 것 뿐이야. 그냥 아파서 죽었다예요.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키트기를 팀이 되니까 야 검사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러고는 시장 쫙 올라가지. 그럼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로 간다고. 태극기 부대로 가면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국노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좌파가 중도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번 선거는요. 4월달 선거 전까지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과 우파 정당,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한 민주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정당 여러 정당 있잖아요. 뭐 민주당, 정의당 이런 거, 민중당 이런 거 여기 뭐 미래통합당 뭐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좌파를 지지하는 비율과 우파를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20대 20으로 똑같아질 거라고. 똑같아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를 처했다고 절대로 미래통합당 안 가거든 사람들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돼버리지. 그래서 20대 20으로 똑같아질 거라고. 그리고 나서 40% 정도는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그냥 붕 뜬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 5% 정도가 좌파를, 15% 정도가 우파를 좀 더 선호하는 쪽에만 있을 거예요. 투표는 하지 않지만 선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된다고. 따라서 이럴 때 선거에서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태극기 집회가 말썽을 피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도에 있던 사람을 단 1%라도 2%라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은 지금의 우파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규모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대규모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문제라도 생겨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그 일반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한폐렴 이슈예요. 이거만큼 좋은 거 없어. 우한폐렴 이슈. 우한폐렴 이슈만 터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그거랑 난리가 나요. 그거로 인해서 얘는 이거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라. 왜냐? 얘네들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참여했던 사람도 그렇고 태극기 지도자들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죠? 몸이 근질근질해. 근데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 쟤네들은 그거 하는 순간 터집니다. 여러분 요즘 좌파들 집회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좌파들 집회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 그 오명을 자기가 쓰기 싫거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느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쟤네들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일단 깽판 치고 나잖아요. 그거 쟤들도 아마 할 거야, 아마 집회. 일단 여러분들이 깽판을 쳐야 돼. 그래서 확산시켜놔야 돼. 그 다음에 해도 돼. 누군가 먼저 그 옷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누가 할까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파가 먼저 할 것 같아. 왜? 성질이 급하거든 지금. 그래서 진영을 지키고 딱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동요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동요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놈들이 바로 위장우파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 우리가 하려는 목적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정권 교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정권 교체라고. 근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왜? 아무도 집회를 하지 않는데 한두 사람이 집회를 해버리게 되면 혼자 독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돈을 쓸어 담겠죠. 인기를 독차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동요해버린다고. 야, 우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되고요. 야, 씨, 뭐야, 이거? 쟤들만 다 저렇게 되네?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동요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단체 활동을 해야 된다. 응? 이런 거거든. 응? 안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돈 때문에. 지금 집회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오, 야, 이 위험한 판국에도 저렇게 야외에서 열심히 태극기 집회를 하는 저런 훌륭한 전사가 있네.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돈 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돈을 보고 움직이려 그러고 우파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말아먹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선동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냉정하게 차갑게 가지면서 천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전쟁의 전쟁터는요, 광화문이 아닙니다. 사이버전이에요. 이번 선거는요, 사이버전이에요. 지금 좌파들 매체에 아까 저런 식으로 막 나오죠. 화웨이가 2억 원을 기부했다 어쩌고 이런 것들,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야, 가짜 정보 퍼뜨리지 말어. 너희들 친중적인 기사 쓰지 말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링크를 걸고 하면서 댓글 전쟁해야 된다고. 중국의 우마오당이랑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장을 나가버리게 되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살이 하는 게 함정에 걸려드는 거라고. 다행히 3월 1일은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인터넷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쟤네들한테도 상당히 타격을 줬다고. 왜? 작전대로 안 되니까. 3월 1일 날 대규모 광장 집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환자들의 집계를 탁 터뜨리면서 확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버렸잖아. 쟤네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힘들다고요. 왠지 아세요? 환자는 증가하고 있거든. 통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질병관리본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통계를 장난친다는 거를 드러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참고 버텨야 되는 거라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 환자가 없겠습니까? 설마 2명일까? 장난쳐요 지금? 더 많을 테거든요.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숨길 수 있는데 자꾸 퍼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씨 이거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왜?
차라리 대구는요 때려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요 놔둬버렸거든. 마구마구 퍼졌을 거야. 마구마구 퍼졌을 거라고. 그래서 버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 질병관리본부가 야, 이 사태가 되도록 니들 뭐해서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되면은 이 사태가 되도록 야, 대구 문제 많다고 했잖아. 근데 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서울에 막 1,000명, 뭐 전라도에 막 2,000명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가면은 왠지 아세요?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집회 안 하고 버텨버리면 되는 거라고. 환자는 계속 증가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쟤네들 저거 나중에 결국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 숨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와버린다고. 왜? 환자들이 자꾸 병원으로 오거든. 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버티러 가는 거예요. 이게 3월 1일 날 됐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어. 3월 1일 날 됐으면은. 응? 여러분들이 3월 1일 날 대규모 집회를 했다면은 그 시간에 맞춰갖고 한 3월 10일쯤 지금쯤 터트리면 딱이거든. 지금쯤 터트렸으면은 정말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버렸거든요. 앞으로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응? 쟤네들 타격받아요 이것 때문에. 응? 네,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장 우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태극기 집회를 나오라는 걸 종용하면서 이상한 우리 단체 활동, 이 우파 숫자가 적거든요 지금. 20%를 했잖아요. 이 20%가 단결만 해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쪽도 20%거든. 20%대 20%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나머지 중간층은요 결국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운에 따라서 그냥 방향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20%의 싸움이라고. 근데 저쪽 20%가 예를 들어 10%, 5% 분열될 때 우리가 19%, 1%로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누가 더 많이 단결돼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도 우리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버전으로 나가십시오. 사이버전. 청와대 국민청원 열심히 청원하시고 동의하는 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데 가서 많이 알리시고 뭐 더 좋다면은 저희 채널 같은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좌파 채널이나 우리 것 좀 보라고.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채널 보고서 과연 전향하지 않을 놈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네. 쟤네들은 이번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또 제2의 세월호 시체팔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 시체팔이. 태극기 부대의 무모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또 추모하려고 하고 개지랄 떨려고 할 거라고. 그때 가면은 또 우한폐렴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분명히 하려 하겠지. 응?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번 선거도 시체팔이 하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장 우파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감언이서로 속삭여도 움직이지 말라요. 사이버전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하다고. 우한폐렴에 걸려서 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입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망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비폭력 무장이 인도를 독립시켰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일 공작하고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한겨레 신문일 겁니다. 신문도 사진도 아주 족같이 찍었죠. 뭐 강경화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딴 사진도 있어요. 그 주한 대사가 일본 대사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강경화가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 이런 거 사진도 아주 족같이 찍지 아주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 부추기를 하는데 이게 한겨레 신문일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뭔지 아세요? 댓글입니다. 역시 안 통해요. 반일 프레임이 안 먹힙니다. 좌우를 떠나서 반일 프레임이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댓글에서 드러나요. 보세요. 맨 밑서부터 국민 생명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눈치웃 대응하냐? 그것도 전염병을 이놈의 정부 미친 정권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에 중국이나 차단하세요. 기가 차네 저 수준으로 외교를 재앙이 먼저다. 봐봐 국민이 속잖아. 노 재팬 결과 유니클로 문 닫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 폭망. 일본 경제에 잘 돌아가고 계속 반일 프레임. 전부 부정적인 댓글이죠. 또 다른 댓글 볼까요? 이거 계속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또 병신짓하네. 뭐 실행은 대사, 소화는 선수를. 중국에는 왜 강경화답게 중국에는 왜 강경화답게 못하냐? 응? 저렇게 중국에다 한번 세게 말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유엔에서 일하면서 뭘 어떻게 배웠길래 국제질서 외교 상식도 없이 끝까지 문재인의 들러리만 서서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나 뭐 등등. 그렇죠? 악플이죠. 그래서 딱 하나 우호적인 거 나옵니다. 기소미아 파기하고 올림픽 보이콧하라. 이건 좌파겠지. 근데 대부분 아니죠. 또 반일 친중 친북해야 개돼지들이 표를 주니까. 그렇죠? 끄앙끼영화 남조선족 관리가 딱 짱깨스럽게 합니다. 일개 중공진방정부에 뺨 맞고 얻어터져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말이죠. 야후 재팬 관련 기사 뭐 내치니만은 뭐 이런 거 하고 통역사가 어줍잖게 장관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상대가 속으로 얼마나 깔보겠나. 그죠? 대부분이 이 기사를 비난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대부분이 비난합니다. 댓글이 다 욕이야 욕. 전부 다 욕이에요. 응? 사진 보니 강경화 참 많이 망가졌다. 일본 대사 봐라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일본의 무역 적자, 중국의 무역 흑자. 당연하잖아요.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다 그 한겨레 욕하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는 또 친정부적인 얘기죠. 뭐 강장관의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강장관이 화이팅 잘한다. 이런 거 나왔는데 요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어디 사람이냐 너 일본국 아직도 조선족이었네 뭐 너네 나라 돌아가라 제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좌파 신문 매체에서도요 댓글이요 욕이 가득합니다. 좌파들도요 지금 다 반중이에요. 다 반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사이버전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 반중 정서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요 여론을 바꾸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좌파 매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기울었어요. 좌파들도 좌파들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은 문재인 맨날 문재인 탄핵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권을 교체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정권을 교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힘을 실어 주십시오. 힘을 실어줘. 응? 여태까지 우파 채널만 보면서 우파 채널에서 뭐 서로 좋아요 누르고 맨날 우파끼리 퍼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좌파 전선에 들어가십시오. 좌파들 신문 매체에 들어가시고 좌파들 유튜브 매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댓글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단다고 해서 너 우파 뿌락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좌파들도 욕하니까. 좌파들도 욕해요. 지들. 야 임마 하고 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중 친미하는 채널들 링크를 걸어주세요. 링크를. 너희들도 봐.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판단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성공합니다.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전략이 훨씬 좋아요. 광화문에 10,000명이 모이면은요. 10,000명이 다 역적으로 변할 겁니다. 얘는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광화문에 10,000명이 오지 마시고 그 10,000명이 이렇게 댓글만 달아도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버전에서 심리전에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